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픈AI 계획된 수익화 전환 포기, 그리고 백악관이 관세에 대해 후퇴한 후 주식 랠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세계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오픈AI에 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로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신 챗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챗GPT를 포함한 AI 기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오픈AI 내부에서도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올해 초 회사의 통제권을 재조정하고 비영리 중심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영리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최근 전면 철회됐습니다.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의 시민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각 주의 법무장관들과 긴 논의 끝에 회사를 여전히 비영리 이사회가 지배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챗GPT를 포함한 오픈AI의 핵심 기술과 자산은 여전히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탁, 의무를 가진 비영리 구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충격적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구조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픈AI가 추구하는 공익적 사명을 지키는 동시에 투자자들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균형점으로 공익법인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알트만 CEO가 작년 말에 해고됐다가 복귀한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알트만의 해고는 비영리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며 이사회는 그가 너무 기업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오픈AI 내부에서는 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또한 이 구조 변경은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갈등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현재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AI 기업인 AI를 통해 오픈AI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픈AI가 영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이번 결정은 머스크에게 일정 부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후퇴나 물러섬은 아닙니다. 오픈AI는 여전히 강력한 자금 조달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트만 CEO는 이번 구조하에서도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을 통해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영리적인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제 오픈AI는 기존의 상한 수익 구조였던 유한 책임 회사를 해체하고 보다 명확한 공익법인 형태로 재편됩니다. 여기서는 직원과 투자자, 그리고 비영리 이사회가 함께 구조를 소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픈AI 이사회 의장인 브렛 테일러 역시 이 같은 변화가 더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를 만든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비영리 모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자본력이 큰 자선, 단체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변화는 오픈AI가 단지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AI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기술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기술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오픈AI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백악관의 방향 전환,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주는 파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해방의 날이라 불리는 대규모 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소식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반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백악관이 이 관세 계획에서 사실상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관세 항목 중 컴퓨터 칩과 전자제품,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수입 품목들이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창립자이자 애널리스트인 톰 에세이는 이 상황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이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물러섰고 그것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반응한 것에 경고를 던지며 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른바 뉴스매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은 지난 4월에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5년 들어서는 3.9%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역시 월요일 거래에서 하락 마감했으며 이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관세가 1월 초에 비해 전반적으로 훨씬 높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지금까지의 안도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보다 더 나쁜 뉴스가 나올 경우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SA는 현재의 상황을 두고 경제 지표는 아직 탄탄해 보이지만 관세의 실제적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한 방향, 즉 둔화 쪽으로만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 그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식료품, 보건 등 경기 방어주 중심의 섹터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대표적으로는 S&P 500에 속한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나누어 담는 ETF, 그리고 변동성을 줄인 ETF, 고품질 종목에 집중된 ETF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시장 반등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 지금의 가격 흐름은 실제보다 시장 기초 체력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의 랠리는 착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안도감 뒤에는 언제든지 현실적인 충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 특히 관세 후퇴와 그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은 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뉴스는 그 차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